아이들이 연산을 할 때 그냥 답을 구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연산교재에 대해서 분류해 볼까 해요. 연산교재의 이 분류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처음 교재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던 간에 아이가 좀 어려워할 때 대체해 줄 만한 교재를 선택하기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그 교재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 성향이 더 잘 맞는 교재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연산시장의 이 교재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사고력 연산문제집. 사실 많은 어머님들이 유아나 초저 때 시작하는 그 연산문제집이 요새는 사고력 연산문제집으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다만 그 교재가 사고력 연산문제집이라고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는 거죠. 어떤 교재들을 사고력 연산문제집이라고 하는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린 샘플 교재들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연산 문제집들 중에서 대표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재가 되게 좋은 건가 봐 라는 생각보다는 사고력 연산 문제집과 드릴 연산 문제집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쪽의 교재가 더 잘 맞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 연산 문제집은 많이들 아시죠? 첫 번째로 요 소머슴입니다. 어떤 사고력 연산 문제집 중에서도 아마 이 교재가 사고력 연산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 저도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첫 번째로 많이 권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쏘마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사고력 연산 문제집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내용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쏘마셈 A8번 교재는 네모가 있는 두 자리 덧셈 뺄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고력 연산 문제집의 특징은 그 단순 반복하는 연산의 문제 유형들보다 연산을 다양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수록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울산이라고 하는데요. 양쪽에 왼쪽 오른쪽 무게가 똑같을 때 저울은 수평을 이루죠. 그러면 오른쪽과 무게가 똑같아지려면 왼쪽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67 더하기 네모는 75라고 물어봤을 때 네모 값은 얼마야? 라고 하는 문제 유형과 요거는 비슷하지만 또 한 단계의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모 빼기 7은 45 일 때 네모 값은 얼마니? 뭐 이런 문제 식이 오른쪽 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수직선이 들어가 있죠. 네, 수 연산을 물어볼 때 요 수직선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들어가는 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찾는 친구들이 연산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교과 심화 문제집에서 수직선이 들어간 이 표시에 빈칸에 숫자를 못 넣는 친구들이 수 조작이 서툴거나 유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패턴, 즉 67 더하기 8이 75, 요 값은 기가 막히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 구하면서 이걸 반대로 수직선을 물어볼 때 또는 아까처럼 저울선을 물어볼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67 더하기 8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소마셈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쓰시는 교재가 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원리셈이라는 교재입니다. 아까 소마셈을 만들었던 저자분이 이제 소마에서 나오셔서 수학연구소를 차리셔서 만든 교재입니다. 천종윤 소장님이라고 하죠. 네, 아마 도치마 카페에서도
종종 네, 영상으로 만나 뵈시는 것 같은데요. 원리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마셈이랑 K랑 똑같은 K를 비교하면 내용도 비슷하고 네, 구성도 좀 비슷한 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요 개정판이 나오면서 대체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키즈 단계, 즉 5, 6세, 6, 7세, 7, 8세 단계의 교재가 약간 수정이 됐어요. 특히 7, 8세 교재는 소마셈 P단계와 원래 유사했는데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원리셈 교재를 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네, 아이들을 이제 풀리게 하는데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원리셈을 분석하는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리셈 교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역에 화살을 썼을 때 여기 가운데 있는 합이 나오려면 어떤 숫자를 맞춰야 되니? 이런 문제들이에요. 친구들이 이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몇 번의 연산을 할까요? 수도 없이 많이 해봐야 되겠죠. 수 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이나 연산을 그냥 단순 문제 패턴에만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 봤을 때 54면은 54에 가까운 이제 수들에다가 그쵸, 이 끝자리가 4가 되게 하는 한 자리 한 자리 수의 덧셈의 조합을 생각해서 답을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 패턴이 익숙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아무렇게나 수를 조합해서 결국에 54가 나오는 값을 찾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는 어렵다고 느끼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려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좋고요. 문장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연산은 단순하게 몇 더하기 몇은 몇을 구하는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고 녹여낼 수 있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력 연산 문제집은 항상 이 마지막 그 몇 장에서 이게 드릴 연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고력 연산 문제집을 진행할 때는 처음에 앞부분 진행할 때는 시간을 재진 않지만 요 뒷부분에서는 한 페이지 정도는 몇 초 정도 걸린지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연산을 잘한다 라는 거는 무조건 속도와 정확성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지 정확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속도만 빨라서도 안 되는 거라서 요 사고력 연산 문제집 할 땐 반드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드릴 연산 부분을 시간을 측정해 보시고요. 한 문제당 한 2초에서 3초 정도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당 5초가 넘어가서 시간이 걸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릴 연산 문제집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추천하는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드릴 연산 문제집은 우리가 눈높이나 구몬전 학습지 같은 그런 문제집이에요. 이렇게 네,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몇 빼기 몇이라는 식의 숫자만 바꿔서 쭈룩 나와 있죠. 문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교재는 잘 아시죠? 센 연산입니다. 문제수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센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센 라인을. 센 수학, 센 연산, 세상이 센은 그래도 심화 교재라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수를 많은 걸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네, 특별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재의 이런 특징은 이런 식으로 계속 단순 반복을 하게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간간히 조금 형태가 달라진 문제들이 좀 숨어 있기는 하지만 많진 않고 그냥 형태만 조금 바꿔놓은 거지 그냥 단순 연산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드릴 연산 문제집은 최상위 연산입니다. 이 문제집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드릴 연산 문제집 중에서는
교재가 꽤 괜찮아요. 안에 드릴 연산만 계속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는 곳곳에 원리를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드릴 연산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재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드릴 연산 파트도 있지만 좀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 파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시면은 17 빼기 9를 구하는 문제인데, 네, 17에서 먼저 7을 빼고 2를 나중에 빼, 이런 식으로 원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2학년 1학기 덧셈 뺄셈 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 뺄셈 풀기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기 전에 한 자리, 그러니까는 2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뺄셈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잘 익혀놓으면 그걸 고스란히 두 자리에도 잘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드릴 문제집을 이왕이면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크게 이제 사고로 연산 문제집과 드릴 연산 문제집의 문제 유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고로 연산 문제집 안에서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소마셈과 원리셈은 가장 기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재로 선택하기에 가장 난이도가 적절하고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잘 맞는 그런 형태고요. 사고로 연산 문제집에서 좀 더 어려운 그 문제집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 팩토 연산인데요. 저는 이런 교재를 그 연산 교재 첫 교재로 푸는 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단 연산을 익힐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한 형태의 문제 유형을 먼저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6 더하기 7은 13인 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다른 복잡한 형태를 사고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이 문제집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단계에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소마셈과 원리셈과 다른 부분들을 제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계산기처럼 나와 있죠. 계산기에 여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보이는 숫자 이거를 어떻게 눌러서 60을 만들 건지 이 밑에 식을 쓰는 거예요. 누르는 순서라고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57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요. 그쵸? 근데 이게 조합이 눈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냥 57 더하기 3은 빠르게 답이 60인 거는 알지만 그거를 반대로 숫자가 막 섞여 있을 때 그 숫자를 조합해서 원하는 답, 우리가 목표수 만들기라고 하거든요. 원하는 목표수를 만들 수 있는 식을 구사하는가 또는 몇 더하기 몇은 몇 이랬을 때 빈칸에 들어간 숫자가 뭔지를 뺄셈이면 역연산인 덧셈을 활용해서 덧셈이면 역연산인 뺄셈을 활용해서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연산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몇 더하기 몇 빼기 몇 이걸 빨리 하는 거는 사실 그쵸? 그 문제집을 풀 때만 좋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연산은 기본 교과나 사고력이나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 이해한 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답을 구하는 데 쓰려고 익히는 거지. 그쵸?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몇 더하기 몇은 몇 이런 문제를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산을 할 때 그냥 답을 구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수를 여러 가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유연하게 수를 가르기다 모으기다 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요 능력까지 도달하는 게 7세에서 8세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요 사고로 연산 문제집에서 심화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응용 연산입니다. 요 교재도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좀 어려운 문제집에 속해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렇게 목표수 만들기, 이렇게 주머니에서 어떤 숫자 골라서 16 만들래? 이런 문제들이죠. 목표수 만들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 표에 가로에 있는 남은 수를 더했을 때 11이 되는 요 원리를 이해해서 다른 자리에는 어떤 숫자를 지워야지 요 바깥에 있는 합을 완성해 줄 수 있는지 퍼즐처럼 푸는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좀 더 생각을 요하죠. 일단 문제의 문장을 읽고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요 샘플 문제를 먼저 보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여러 단계로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연산을 좀 더 심화해서 다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제 문제도 들어있지만 이 옆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어떤 수의 2의 합은 10일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이 부분, 요거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니 찾고, 그러면 그 어떤 수는 무엇이니 라고 찾고, 요 연습이 사실 교과 심화 문제집을 많이 풀려보시는 1, 2학년, 저학년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요.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떤 수 구하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숫자만 조금씩 크게 해서 거의 한 3학년 때까지도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수에다가 6을 더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빼서 13이 되었어요.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일까요? 그쵸? 이게 두 자리, 세 자리 덧셈으로 가면 어떤 수에 283을 더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빼서 627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곱셈으로 가면 또 그걸 곱셈으로 물어보고, 나눗셈으로 가면 또 나눗셈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심화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숫자만 바꿔서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1, 2학년 때 그 문제를 풀 때. 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어떤 수만 구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손을 못 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자, 제가 사고력 연산 문제집과 드릴 연산 문제집을 보여드렸어요. 사고력 연산 문제집 안에서도 기본 라인이 있고, 기본 레벨이 있고, 그 다음 심화 레벨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활용을 하실 때 첫 교재로 기본 레벨을 먼저 풀리시다가 그 단계가 끝난 지점에서 잘하고 있는지 조금 더 어려운 걸 복습시키고 싶을 때 사고력 연산 문제집의 심화 레벨의 문제집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효과적이고요. 우리 아이는 학습지로 시작을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학습지는 계속 단순 패턴의 문제들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력 연산 문제집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은데, 학습지는 학습지대로 풀어야 될 양이 있고, 사고력 연산 문제집도 뭐 한 단계를 선택하면 그만큼 양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덧셈 구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사고력 연산 문제집으로는 한 번 더 풀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포인트 되는 부분에 사고력 연산 문제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냥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아이가 풀고 있는 이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풀고 있는 부분 말고 요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고력 연산 문제집 한 건 아무거나 준비해서 한번 풀려보세요. 근데 그때 그냥 소맛의 원리생 같은 기본 레벨 말고요, 심화 레벨 중에서 이 아이가 정말로 학습지의 그 부분을 잘 이해했다면 사고력 연산 문제집에서 심화 레벨의 문제집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너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잘 다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유형이 낯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싫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3, 4학년 가서 갑자기 학습지 진행을 하다가 구멍이 나는 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연산 문제집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연산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렇게 아시면
아이 성향에 맞게 선택하신 도움이 될 거고요. 사고력 연산 문제집과 드릴 연산 문제집만 보여드렸는데요. 학습지는 한 번에 같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학습지 편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